오늘은 환사인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사인자는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EBS 강의를 통해서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 이해를 한 학생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량과 분자량의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단위가 없다는 것이죠. 원자량,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원자량과 분자량의 정의를 이해하면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원자량의 기준을 원자번호 6번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12.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존재하지 않죠. 즉 원자량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원자량의 정의에 의하면은 실제 원자의 질량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를 원자량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6번 탄소의 실제 질량,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원소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원자번호 8번인 산소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산소도 마찬가지로 실제 질량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실제 질량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말합니다. 뭐 당연히 엄청 미미한 질량을 갖고 있겠죠. 그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찾아보면은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됩니다. 질량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g이 되겠죠. 그리고 산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선생님도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뭐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접하니까 뭐 기억이 되겠지만은 굳이 이거를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에 이제 질량비를 계산을 해보면은 뭐 실제로 궁금한 사람은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약 3대 4가 됩니다. 3대 4. 즉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의 실제 질량의 비는 3대 4입니다. 우리는 이 비를 이용해서 산소 원자의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원자번호 8번 산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실제 질량의 비로 나타난다고 했죠.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 당연히 단위는 g이 되겠죠.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산소 원자의 실제 질량,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위는 g이 될 겁니다. 이거에 비에다가 기준으로 정한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원자의 원자량. 자, 한번 구해봅시다. 색깔을 요걸 내서 우리가 당연히 요거의 비는 위에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3대 4가 되겠죠. 3대 4. 비례식과 분수는 같은 거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값으로 정한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우리가 12로 하기로 했죠. 따라서 3분의 4 곱하기 12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16이 나옵니다. 16. 정확하게 16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3대 4가 여기 점점이 있었죠? 정확하진 않았죠? 따라서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6이 나와요. 16. 약 16. 뭐 뒤에서 또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6이 나오진 않고 16보다 조금 작게 나오죠. 그거에 대한 추가 공부는 따로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들었을 수도 있어요. 즉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넘길게요. 동위원소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원자의 쌍둥이가 있다. 쌍둥이는 뭐 2명인 경우도 있지만 세 쌍둥이도 있고 막 그렇죠.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세 쌍둥이를 갖고 있죠. 다시 표현하자면은 수소는 3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량을 구할 때는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평균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지만은 두 개 이상의 동위원소를 가진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량을 얘기하려면은 정확히 얘기하려면은 평균적인 원자량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평균 원자량은 여러분이 퍼센트의 의미만 잘 알고 있다면은 구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약 후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스스로 공부해 봤지만은 여전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제 환산인자에 들어가게 될 건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원자량은 단위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환산인자는 언제 쓰는 거라고 했어요? 단위를 변환할 때 쓴다고 했죠. 단위. 한마디로 단위가 없는데 환산인자를 왜 얘기하고 있냐?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원자량을 활용한 환산인자를 내가 만들려고 할 때는 단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억지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사실은 억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의미가 맞기 때문에. 만약에 탄소의 원자량이,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6번 탄소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을 우리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1.99 곱하기 10의 23승 마이너스 23승 g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우리가 아보가드로를 의미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요걸 한번 곱해줘 봅시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쁘게 다시 표현하면은 요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한 개의 질량이니까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이게 몇 개? 한 개. 즉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이거란 얘기죠. 거기다가 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곱해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 개개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이 12가 나옵니다. 약간 좀 웃기죠? 왜냐면은 탄소의 원자량을 우리가 10이라고 배웠는데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내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줬더니 원자량과 똑같은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g이 지금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당연히 붙여줘야겠죠, g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원자의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은 원자량에 g을 붙인 거랑 같게 되는구나.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아보가드로를 수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원자의 원자량에 g을 붙인 거랑 같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1몰을 모았을 때 원자량 g, 이것도 사실 깔끔하게 써보면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6번, 원자번호 6번인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이 몇이란 얘기예요? 아보가드 수가 1몰이니까 이게 1몰이잖아요. 그렇죠? 1몰. 이게 1몰이니까 이게 곧 어떻게 된다고요? 원자량에 g 붙인 거랑 같게 되더라.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 환산인자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번은 요걸로 나눠주고 한 번은 요걸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깔끔하게 쓸 수 있느냐? 1몰의 탄소 원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탄소 원자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대상이 탄소 원자다. 일단 넘어갈게요. 분의 12g. 한 번은 또 반대로 나눠주니까 이번엔 뭐가 되겠어요? 12g 분의 1몰의 탄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꼭 대상이 탄소인 거지 탄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산소 원자로 해볼까요? 8번 산소 원자의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뭐랑 같겠어요? 이 산소 원자의 원자량인 16에다가 그람 붙인 거랑 같게 된다. 즉 산소 원자 1몰계만큼 모아가지고 저울에 떡하니 올렸더니 그때 표현된 질량이 16g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었지만 이거를 1몰기에 모아서 저울에 올리면 16g이다. 근데 이게 원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거랑 같게 되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똑같이 표현해 보면은 1몰의 산소 원자는 16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뭐야? 반대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일반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원자건 또는 확장시켜서 분자건 일몰계를 모으게 되면은 그 원자의 원자량에 그람 붙인 거랑 같게 되거나 또는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거랑 같게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단위 변환해 줄 때 써줘야 되니까 뒤집어 써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써볼게요. 이때 우리는 원자량, 분자량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화학식 양이라고 합니다. 화학식 양. 즉 원자인지 분자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편합니다. 원자인 것도 있고 분자성 물질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르게 또 최종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1몰에다가 화학식량, 즉 어떤 거를 1몰을 모으게 되면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그람 붙인 거랑 같게 되더라. 반대로 어떤 물질 1몰을 모으게 되면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그람 붙인 거랑 같게 되더라.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세 번째 환사인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세 번째를 켜보고, 자, 물분자 H2O죠. 물분자 H2O 물분자 5몰이 있다. 몇 g인가? 몇 g?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서 환산인자 두 개의 영상을 본 학생이라면은 이제 좀 약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몇 g 이거죠? 몇 g? 단위가 g이란 말이죠. 그리고 등호는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정보를 찾아보면은 대상은 물분자예요.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정보는 5몰이 되겠죠. 그냥 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쳐다보면은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의 단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나는 몰 단위를 그람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몰과 그람이 동시에 들어간 환산인자가 필요해요. 그 환산인자가 뭐다? 이 페이지에 있는 요게 됩니다. 요게 그람과 몰이 동시에 들어간 어떤 관계를 나타낸 환산인자가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 볼게요. 단 대상이 물분자죠. 물분자. 즉 내가 필요한 거는 물분자의 분자량이 필요한데 이 분자량은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더한 게 되겠죠? 더한 게. 한번 더 해봅시다.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는데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가로를 쳐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돼요? 산소 원자, 여기 숨어 있는 건 한 개란 얘기죠? 산소 원자 한 개는 16이니까 물분자의 분자량은 18입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물분자는 18 바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환산인자는 물분자, 대상이 물이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H2O 뒤에를 요거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거나 할 때는 여러분이 물인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표현해 준 거예요. 대상이 물이다. 물분자가 1몰이다. 즉 1몰의 물분자를 모으면은 그놈의 분자량에다가 뭘 붙일 수 있다고요? g을 붙일 수가 있게 되더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단위를 바꿔줄 때 써야 되니까 반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는 H2O 안 쓸게요. 여기다 썼으니까 1몰하고 18 이렇게. 요런 환산인자를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겠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하라고 했죠. 몰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걸 쓰는 게 타당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왼쪽 부분을 갖다 써가지고 물 분자의 경우에는 1몰의 질량이 몇 g이에요? 물 분자의 분자량이 18에다가 그램 붙인 28g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딱딱 나눠지게 되면 답은 5 곱하기 18에서 90g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환산인자까지 다 배우게 됐고요. 앞서 3개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3개의 환산인자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선생님이 보조자료를 올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